네,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C언어 2강 가상 컴퓨터로 알아보는 프로그램 동작 원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강 때 1강을 이제 끝내면서 C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소형화시킨 가상의 어떤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가상 컴퓨터 교육용 가상 컴퓨터라는 EVC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요. 명령어는 현재 아주 적지만 기본적인 컴퓨터의 프로그램 동작 원리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 버추얼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기존 컴퓨터가 매우 복잡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 복잡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간단한 아주 최소화되고 소형화된 컴퓨터에서 오직 그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면은 핵심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더 배우기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뭐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이유로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핵심 원리,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 저번에 1강 때 배웠죠. 입력 그리고 출력. 아니죠. 입력 그리고 처리 그리고 출력, 그 세 가지 기능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다. 이거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이 주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GitHub 제 계정인데 여기에 Education Virtual Computer라는 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바이너리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실습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EVC 해서 교육용 가상 컴퓨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요. 가상이니까 이제 제가 모니터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가상의 컴퓨터, 가상의 모니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할 코드는 이 코드라는 항목 안에 오른쪽에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고요. 그 CPU 정보는 이제 명령어 번호, 현재는 명령어 번호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진행될 때마다 보일 것이고, 여기 모니터에다가 색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색상,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 점에 찍는 현재는 세 가지만 지원하게 해놨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만 지원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가상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는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정해져 있는 메모리 개수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 1, 정수 2, 이거는 이제 정수형,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정수형이라고 하면 우리 수학에서 실수 배우고 복소수 배우고 정수 배우고 하잖아요. 자연수 배우고 그 정수를 말해요. 일단은 지금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인티저 int라는 타입을 가진 변수 이름은 정수 1과 정수 2가 있고, 플로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실수 1, 2가 있고,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해요. 문자열에 관련된 변수는 2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반복 처리를 할 때 배우겠지만 반복 처리를 위한 인티저형 이 변수 하나가 있고요. 색상 값을 가지고 있을 색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하나씩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한 단계씩 실행이 돼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가상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 명령어가 하나씩 실행될 때마다 그 과정을 보여주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스펙은 그렇습니다. 해상도 10 by 10, 가로 10칸,
세로 10칸을 가진 가상의 모니터를 제공해요. 지금 왼쪽 보시면 이 모니터가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이 10개고 위에서 아래로 행이 10개다. 그게 10x10 가상의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고정계수의 메모리, 저번에 설명드렸죠. 정수 1, 2, 실수 1, 2, 문자열 1, 2, 반복, 색상이라는 변수들을 고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를 할 수도 없고 삭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명령어가 있는데요. 명령어는 아래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지우기, 할당, 점찍기, 반복 시작과 반복 끝. 이거는 한 쌍으로 돌아가고요.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더하기가 있어요. 보통은 빼기가 있는데 제가 더하기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명령어가 5개가 있고요. 이거는 오픈소스입니다. 제가 현재는 올리지를 않았는데요. 아주 정리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올리지를 않았는데, 이후에 제가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더 개정을 원하시면 개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코드가 수행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탕화면에 있는, 제가 이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이 코드는 예제로 있는 코드인데 제가 너무 기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간단하게 코드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를 바로 실행하면요, 보세요. 지금 나오지 않은 게, 색상을 제가 이 점을 찍을 0x0에다가 찍을 점의 색상을 할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당이란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색상은 어떤 색상이냐면 파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을 찍으면 파랑이란 값을 이 색상이란 변수에다 대입을 하고요. 그 파랑이란 값이 0x0이라는 좌표에 이렇게 찍혀요. 이게 프로그램의 동작한 거예요. 이 3줄짜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서 이 모니터에 0x0, 0,0 좌표에 있는 곳에다가 파란색을 찍는다. 이게 이제 현재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원하는 좌표에 점을 찍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3개 무조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입력, 첫째는 입력, 둘째는 처리, 셋째는 출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점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입력이. 점의 X좌표, 첫째. 둘째는 점의 Y좌표, 셋째는 점의 색상. 그리고 이 3개의 입력값을 이용해서 출력으로 어떠한 모니터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명령어는 점찍기라고 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할당 띄고 색상 띄고 빨강 하고 점찍기를 하면 0x0에 점이 찍혀요. 자, 그러면 0x0에다가 점이 찍히는 건 알겠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X좌표랑 Y좌표를 어디서 입력으로 주었죠? 저희는 지금 입력으로 X랑 Y좌표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의도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점찍기라는 명령어는 X와 Y좌표를 어디서 입력값을 얻어내냐면, 여기 있는 메모리 정보 보이시죠? 이 메모리 정보에 있는 정수 1, 정수 1, 그리고 정수 2로부터 점찍기에 필요한 좌표 X와 Y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X좌표는 정수 1의 값을 사용해요. 현재 보세요. 정수 1의 값은 0이죠. 여기 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정수 2의 값도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당 색상 빨강을 해서 현재 있는 색상 변수에다가 빨강이란 값을 대입을 시켜서 색상이란 변수 값이 빨강으로 됐어요. 이 이후부터는 점을 찍을 때는 무조건 색상값 빨강을 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점 찍기를 실행을 했더니 x와 y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정수 1, 정수 1, 그리고 정수 2에서 가져왔어요. 정수 1의 값은 0이고 정수 2의 값도 0이에요. 그래서 모니터에 있는 가로 0, 세로 0 이곳에서 점을 찍게 해놓은 거죠. 정수 1과 정수 2 모두 각각 0이기 때문에 0,0에 빨간색 점이 찍히게 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동작을 한 거고, 동작 원리가 이렇게 실행이 돼서 결과로 이제 보여진다. 그럼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는 제가 이 프로그램 보시면 색상 팔레트라고 해서 빨강, 초록, 파랑이 있죠. 사실은 제가 이걸 만들면서 뭔가 실제 RGB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컬러 값을 주려고 했다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점을 찍을 때 줄 수 있는 색상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빨강, 초록, 파랑. 그렇다면 바로 실습으로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우기, 할당, 색상, 파랑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빨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보면 빨강이 대입되죠. 색상이란 변수 값에 빨강이 대입됩니다. 그리고 이 빨강이란 값이 여기 0,0에 찍혀요. 그러면 빨간색이 찍히죠. 그럼 이제 다시 초록,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초록이라는 값이 색상 변수에 대입이 되고요. 이 초록이라는 값이 0,0에 찍힙니다. 이게 색상을 변경해서 점을 원하는 색상에 점을 지정된 좌표에다 찍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코드에는 x와 y 좌표가 없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변수값 설정. 자, 정수 1의 값을 바꿔보려고 해요. 명령어는 할당이란 걸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저도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 작성해서 할당이란 말이 assignment, assign 이거에 이제 한문 뜻인데 이거를 비전문가, 비프로그래머들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였더라고요. 그래서 대입, 할당 이런 표현, 할당보다는 대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주어 담기, 값을 넣기, 값을 대입하기 이런 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동하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할당 정수 1, 정수 1 그리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 할당을 하겠다, 대입을 하겠다, 주어 담겠다. 어떤 값을 주어 담냐면 가장 끝에 있는 이 5라는 숫자를 정수 1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넣겠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대입하겠다. 정수 1에다가 5라는 값을 대입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 정수 1에는, 정수 1에는 값이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제가 코드로 할당 정수 1 3으로 해볼게요. 3으로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바로 실행하면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이건 제가 버그인 것 같으니까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정수 1하고 이거를 실행시키면 할당 정수 1, 3, 즉 대입하겠다. 정수 1에다가 3이란 값을 대입하겠다. 3이 바뀌었죠. 이제 이 메모리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7로 해보고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7이라는 값이 가죠. 가서 7이라는 값이 정수 1에 들어가요. 값이 바뀌었죠.
14라고 해볼게요. 다시 14를 하면 값이 바뀌어요. 이게 주어진 어떤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이에다가 2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셔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모르시면은 다음 어차피 플레이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멈추시고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요, 원하는 좌표에다가 점을 언제든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좌표 5-6에다가 5,6에다가 초록색 점을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명령어 어떻게 줘야 할까요? 이것도 비디오 멈춰보시고 실습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저는 보통 숫자를 0부터 세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0부터 세는데 여기서 5-6이라는 말은 0부터 셌을 때 5고 0부터 셌을 때 6이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아마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러면 5-5,6이 아니고 정해진 좌표, 나는 모니터의 가장 오른쪽 아래, 예를 들자면요, 이 프로그램에 나는 여기다가 점을 찍고 싶다, 아니면 여기에 찍고 싶다,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다 찍고 싶다, 아니면 왼쪽 하단에다 찍고 싶다, 아니면 한 요 정도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점을 실제로 자기가 찍을 수 있고, 그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논리, 어떠한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어떤 걸 시켜라라고 일을 준 거잖아요. 그 일을 머릿속에서 생각한 대로 컴퓨터가 실제로 그대로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물과 똑같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시작이에요. 아주 작지만 그게 시작이고, 그걸 할 수 있다면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이제 거대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고 치고요,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니터에 있는 이 그림들을 제가 지우기라는 명령어를 써서 지우고요. 좌표 5-6에다가 찍고 싶은데, 그럼 5라는 숫자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정수 1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당 정수 1 그리고 5, 할당 정수 2, 6. 이 말은 정수 1에다가 5를 대입해라, 정수 2에다가는 6을 대입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 정수 1 값에 5가 들어가고 정수 2 값에 6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점찍기를 할 건데, 점찍기를 할 때 색상을 초록색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색상 변수의 값도 초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당 색상 초록, 이렇게 하면 색상 변수에 있는 값을 초록으로 바꿔라, 대입해라, 이 뜻이고, 마지막으로 점찍기를 수행하면 좌표 5-6에 초록색 점이 찍힙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을 작성한 걸 실행을 제가 해보면,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5가 정수 1에 들어가고요. 짜잔, 들어갔죠. 그리고 정수 2에 6이 들어가요. 정수 2에 6이 들어가서 바뀌었죠. 그리고 초록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색상 값에. 그리고 초록색이 마지막 어디로 가냐, 5-6 콤마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게 5-6에 초록색 점을 찍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작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가상의 컴퓨터지만 이거를 수많은 명령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일단은 다음 이제 화면을 지워보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인데요. 이거는 현재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설정하는 그 점을 찍을 때 쓰는 색상이 빨강, 초록, 파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그림 세 가지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뭔가를 그려보세요. 예, 그거를 그려보시고 그 그리는 프로그램을 뭐 유튜브에 댓글로 작성을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코드를 긁어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줬어요. 그걸 긁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명령어로 써주면 해당하는 그림이 여기 나오겠죠. 그건 그냥 재미로 하자는 건데요.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이런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실제는 아주 간단한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는 흐름 제어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이 흐름 제어는 명령어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가 있었어요. 처음에. 자, 보시죠. 여기 명령어가 많죠. 이 명령어가 위에서 아래로 수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행을 하면은 한 칸 한 칸,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다 보면요, 이 프로그램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아지는 것들을 사람이 명령어 하나하나를 작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아주 반복된 처리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명령어가 A, B, C, D가 있는데 뒤에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어디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가 실행되다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다시 B로 돌아간다면 B에서 다시 C, D, 그리고 또 조건을 비교해서 또 B, C, D, 또 조건을 비교해서 뭔가가 이제는 끝내도 되겠다 하면 다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이러한 처리를 흐름 제어라고 해요. 현재 EVC, 제가 이 가상 컴퓨터에서는 반복 처리를 위해서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반복 시작과 반복 끝이 있어요. 자, 반복 시작을 명령어로 입력하면요, 반복 끝에서 반복된 값, 이것을 1 감속시키고요,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반복 시작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이 할당 반복, 예를 들어서 할당 반복 3이라고 하면요, 이 할당은 변수값 반복을 뒤에 있는 값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이미 배웠죠.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복이라는 변수 있죠. 여기에 이 0이라는 값이 3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 시작을 할 것인데요, 반복 시작을 하면 적혀있죠. 반복 시작을 입력하면 반복 끝에서 이 반복 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명령어에서 이 반복이라는 변수의 값을 1 빼줘요. 감소시켜요. 그럼 처음에 만약에 3이었어요. 3이었다가 이 반복 끝에서 이 값을 감소시키면, 1을 감소시키면 3에서 1 빠졌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런데 2라는 값은 0보다 여전히 크단 말이죠. 0보다 크면 다시 반복 시작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반복 시작으로 돌아가고 다시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차례차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가 코드 실행되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3이라는 값을 반복 변수에다가 대입이 돼요. 대입이 되고 1을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정수 2의 값도 증가시켜줘요. 이건 더하기 명령어인데 이후에 알아볼게요. 그리고 점찍기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색상을 제가 설정하지 않아서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반복 시작을 하기 전에 색상을 초록, 파랑으로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3이라는 값이 반복이라는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파랑이라는 값이 색상에 대입이 돼요. 그리고 더하기, 정수 1이라는 변수의 값을 1 더한다. 0이었으니까 1이 더해지면 1이 되겠죠. 1이 더해지고요. 정수 2도. 그리고 파랑이라는 값이 1,1에 찍혀요. 그림이, 점이.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됩니다. 1을 증가가 시키고요. 정수 2가 1이 또 증가가 돼요. 그리고 파랑을 다시. 왜냐면 2,2이기 때문에 2,2에 파랑이 찍혀요. 지금 보시면 이 반복이란 값이 지금 1이 됐죠? 원래 3이었는데. 반복 끝이라는 명령어가 이 반복이라는 변수값을 1씩 빼줘요. 반복이 끝이 올 때마다. 그리고 이 반복이라는 변수값이 0이 이렇게 됐죠. 0이 되면 종료가 돼요. 더 이상 반복 시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밑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명령어가 더 이상 없으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3번을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예요. 3번을 반복 시작부터 시작해서 반복 끝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거 뭐가 있죠? 더하기 정수 1, 더하기 정수 2, 그리고 점 찍기. 즉 이 말은 처음에 어떤 점이 정수 1과 2가 이 1,1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0,0이었어요. 그리고 1을 더하니까 1,1이 됐죠. 거기서 하나, 둘, 3번을 반복해서 점을 찍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래서 이 말은, 이 프로그램 코드는, 지금 저희가 작성한 이 코드는 대각선으로 직선 하나를 길이가 3짜리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찍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만일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반복 처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제가 반복을 없이 했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할당 정수 1, 그리고 정수 1의 값은 뭐냐면 1이고요. 정수 2의 값은 1이에요. 그리고 점 찍기. 이렇게 하면 1,1의 점이 찍히겠죠, 여기에. 그리고 다시 2,2에 찍기 위해서는 할당 정수 2,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요. 원리라기보다는 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1,1에다가 파란색을 찍고요, 2,2에다가 파란색을 찍고 3,3에다가 파란색 점을 찍어요. 즉 이 말은 반복이 그냥 프로그래머가 제가 반복시켜서 반복된 코드를 작성해줬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코드가 더 길어졌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직선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 길이만큼. 이거를 사람이 한다. 너무나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작성했던 코드에서는 반복을 그냥 했잖아요. 반복된 개수만 늘려주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든 다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더 적은 코드로 이제 컴퓨터에게, 실제로 컴퓨터는 반복된 일을 잘하니까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서, 자, 너 반복 언어 주어진 개수만큼, 횟수만큼 반복해서 직선을 그려라, 선을 그려라, 지정된 좌표에다 그려라 라고 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제가 실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작성을 하던, 아니면 이 동영상 이후에를 이 뒷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에 지금 직선이 가로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죠. 이게 5칸이, 하나, 둘, 셋, 넷, 5칸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EVC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 가상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을 사용해서
직선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거를 작성하는 코드는 뒤에 있어요. 바로 보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 비디오를 멈추시고. 자, 이제 됐나요? 그러면 다음 코드를 알아보죠. 이게 직선을 그리는 코드예요. 조금 전에 이 5칸짜리를 그리는 코드가 요거니까요. 이거를 직접 프로그램을 띄우셔서 여기에 저는 이거를 저도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할당 정수 2 정수 2 저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오래 작성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된 이런 코드를 작성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작성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제가 실행되는 거를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귀찮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5라는 값이 반복에 들어가고요. 그 말은 5번 반복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정수 1에다가 2를 대입하고 정수 2에다가 2를 대입해요. 그리고 색상은 초록으로 대입을 하겠다. 그리고 점을 찍는데요. 점이 어디에 가냐면 2,2에 찍힌다. 이제 정수 1과 정수 2의 값이 정수 1의 값이 1이 더해졌어요. 그러면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다가 점을 찍겠죠. 그리고 또 정수 1의 값을 1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점을 찍으면 그 오른쪽에 또 점이 찍히겠죠. 이걸 몇 번 반복한다? 5번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이란 변수의 값이 5였던 거예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명령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이거는 코드 사용법인 이 프로그램 사용법인데요. 이거를 계속 명령어를 이 애니메이션이 되다 보면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안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코드 애니메이션을 끄고요. 끄고 실행을 하면 자, 그러면 제가 할당 반복을 6으로 해볼게요. 3으로 해볼게요. 하고 코드 애니메이션을 끄고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코드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나마 딜레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컴퓨터는 실제 가상 컴퓨터가 아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돌아가는 원리를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까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중요한 것 이제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예요. 이해. 이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시킬 때 메모리에 있는 반복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명령어가 5개가 있으니 이 5개를 외워서 어떻게 뭐 하겠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은요. 기억력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억력은 컴퓨터가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다 잘 기억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로 할 때도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해하고 핵심 원리가 어떤 것이다만 알면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검색 엔진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EVC 교육용 가상 컴퓨터 이 EVC라는 거는 제가 이제 C샵으로 이 강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 딸을 위해서도 만든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선의 요지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고요.
기능을 더 많이 넣다 보면은 뭐 오류 처리나 이런 것도 다 넣다 보면은 강의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게 돼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최소화 그 가상의 컴퓨터를 위한 명령어 5개밖에 없는 명령어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컴퓨터가 동작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소스는 제가 C샵으로 만들었었고 이거를 깃허브에다가 올릴 생각이니까 이거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좀 배우셔가지고 그거를 개선하고 싶다 하시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언어를 배운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강의가 끝났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입력을 받아 주어진 명령어를 처리한다. 이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랬죠? 명령어를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을 하고 그 명령어들이 곧 입력이 된 거예요. 그 명령어들이 가상 컴퓨터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면서 출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제가 모니터만 제공했기 때문에 10x 10짜리 뭐 가로 10칸 아래로 뭐 세로 10칸짜리 모니터에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라는 거를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지금은 메모리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니까요. 중요한 건 메모리는 어떠한 임시적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놔야 되니까 그 일시적인 기억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요한 거 컴퓨터는 처리를 매우 빠르게 처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 우리 사람이 이러한 명령어를 줘서 명령어대로만 컴퓨터가 수행되니까요. 이후에는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렇게 생기다 보면 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모두 요 기본적인 방식으로만 동작을 해요. 입력과 처리, 출력.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상강에는 또 이제 그 C&I에 관련된 본격적으로 C&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강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